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는 말이죠, 전직 장성들이 프레스센터에 모여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정부를 규탄했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분노가 막 일끓고요. 또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참 어제 뭐 치과 예, 의사시니까,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예. 신의 한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 아주 면밀하게 한 3번 정도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으면서 표정들이건 목소리도 아주 제일 큰 볼륨으로 올려가지고 네. 제가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노재봉 전 총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죠. 정치학과 원로 교수에다가 전 총리를 역임하셨던 노재봉 총리가 나오셨고, 또 뭐 정규재 언론인도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근데 거기에 제일 그 중요한 안보 상황은 박일학 교수하고 김태우 교수, 예. 두 분이 세 분이서 이 세미나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 발표를 한 셈인데, 참으로 참 어저께 느낌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강연을 듣는 것보다 이 실천적인 체감이 되는 네.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많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울분하기도 하고, 강사도 울분하고, 예. 거기 모여있는 장성들도 울분하고, 예. 참 울분 또 비장 그런 것이 흘렀습니다. 어저께. 네. 특히 노재봉 총리님의 발언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노재봉 총리는 화두에, 서두가 아니고 화두에, 문재인 정권이 70년 역사를 없애버려가지고, 지난 우리가 48년에 네.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들을 다 없애가지고, 결국, 노재봉 총리가 지금 85세거든요. 예. 85세인데, 70년을 없애줬으니까 70을 보태게 하면 155 아닙니까? 그래서 155세까지 나는 살게 됐다 하면서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웃음으로써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숙연한 목소리로 장내가 아주 물을 끼얹듯 조용했습니다. 촛불혁명을 갖다가 문 대통령이 불란서 갔을 때 촛불혁명을 불란서 혁명에 비교했다. 예. 이런 얘기를 꺼내시면서 70년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앙시앙 레짐, 다시 말하면 구정권, 구권력으로 아주 치부해버리고 네. 구질서를 타파해서 새로운 지금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유로 아마 그 마크롱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얼굴이 못마땅한 얼굴이었고,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문 대통령을 거기로 안내하면서 그 나폴레옹이 있던 그 방으로, 아마 나폴레옹 방으로 네. 인도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나폴레옹 방은 의미가 비운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어제 노재봉 총리께서 그 비운의 어떤 그런 게 뉘앙스가 있는 방이다. 왜냐하면 그 비운의 장수 나폴레옹. 예,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그 다음부터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국방 예산 2%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한미동맹 지금 이거를 해서 동맹을 찾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얘기도 하면서 농경사회를 갖다가 산업사회로 이끄는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장성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서 오늘날까지 모두가 다 합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대한민국을 건설해 놨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앙시앙 레짐이냐 이게. 이게 지금 이건 말도 안 된다. 세계를 진출하는 밑거름을 전부 다 만든 분들이 예비역 장성들, 새로운 무슨
그때가 사실 농경화 시대에서 거의 산업화 시대를 문을 연 건 군의 행정입니다. 예. 행정이라든가 모든 거기가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보급돼서 또 국민들하고 역량을 합쳐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더니 이거 참 큰일 나게 됐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만 되면 통일 문제를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마침 내가 뭘 하나 했다. 네. 라는 그런 업적을 자꾸 남기려고 그런 통일의 문제에 그냥 목을 매달다 보니까 이 방향이 통일에 대한 방향이 좀 이상해졌다 이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공산사회주의. 공산사회 네. 독재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방향이 조금씩 이상해지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역통일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토보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토보존. 지금은 국경조차 애매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죠. 어디가 국경이냐. NLL 우리가 국경이었는데 국경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 그런 뜻이죠, 이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토보존을 해야 되는데 국경조차 애매하고 또 이럴 때는 무슨 군대가 필요하겠는가 하고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동맹을 열성적으로 또 미국 동맹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그렇죠. 열성적으로 또 파괴하고 있다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간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면은 미국을 빼놓고 동맹을 빼놓고 간다면 중국, 러시아, 북, 여기에 한국이 가야 된다면은 우리는 뭐냐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어떤 반어적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제에 살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건국에서 이토록 많이 6.25 남침을 부귀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굉장히 울분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참 같이 흥분하고 정말 분통 터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공감하게 되고 말이죠. 네. 네. 그 전체주의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 한마디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데는 하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치 이념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 남과 북이 만약에 통일하려면 남하고 북하고 이념이 일치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니까 통일이 되려면 저쪽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일치된 소위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통치 이념에 입각한 어떤 통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없죠. 네. 예. 거기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군사력이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 군사 합의서라는 이상한 것이 먼저 나와가지고 정말 영토 NLL 소리도 없어지고 뭐 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이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민족이더라도 어떤 통치의 영역에서 살 것인가. 예를 들면 소위 민족공조 뭐 운운하는데 민족공조가 아니다 이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념이죠. 국가 이념. 이념. 국가 이념인데 같은 민족이더라도 합의가 되고 서로 전제가 안 되면은 만약에 이념적인 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우리가 그 같이 이렇게 전제가 안 된다면은 나오는 건 뭡니까? 항복 아니면은 그렇죠. 전쟁이죠. 이거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쟁으로도 갈 수 있고 나라를 그냥 줄 수 있는 방법. 예, 두 가지 그런 뉘앙스를 전쟁 또는 항복일 뿐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먼저 통일을 하려면 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린 자유민주 체제고 저쪽이 이런 체제인데 어떻게 체제를 이렇게 접근한다든가 무슨 네. 북한에 대한 체제가 어떻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 성분이 나쁜 사람들, 그 북한 내에서 볼 때 성분이 나쁜 사람들, 예.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가에 대한 그런 그 소위 인권, 예. 이 부분에 대한 한마디도 지금 이런 방구가 지금 대통령이 없다. 또 국군 대통령이라면 국군 전쟁포로 송환에 대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마디도 없다. 그 다음에 유화정책으로 퍼주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닌가. 그 통치 집단만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그냥 어떤 문제도 통치 집단하고만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유화의 영역에 지금 해당되면은 안 되는 것이라는 굉장히 우려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군사력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사력의 존재 이유도 지금 사라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군사력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지. 적이 없는 지금 군인이 됐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무사 같은 그런 무슨 문건이 나오는데 나중에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처럼 전부 무력화가 돼버리고 어떤 부대가 그 다음에 평생 거기 모인 그 육군 장성들 출신들을 나라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다 몸과 마음을 바쳤는데 결국은 지금 조롱거리밖에 더 됐느냐. 그 다음에 육군 대장 저번에 그 박찬주 대장을 얘기하는 네네. 것 같았습니다. 육군 대장을 재판에서 정복 입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육군 대장이라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육군 중장인 그 이재수 장군이 수갑을 그 영장심서 받으러 갔다가 예. 이렇게 수갑 채웠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군인은 명예인데 이걸 불명예는 어느 정도까지 참아갈 수 있지만 모멸감은 못 참아서 그렇죠.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계급장과 훈장은 예.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쓰레기로도 못 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론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 노재봉 총리께서 국력이란 건 첫째가 사상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죠. 사상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반공 자유 민주주의라는 사상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과학이 일어서고 기술자가 일어서고 등등 해서 발전 동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가 부활하고 마지막에 군사력이다 이거죠. 네. 그럼 이 군사력이 바로 국력의 국력이죠. 최고봉인데 지금 군사력이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옛날 지금 하고 있는 그 경제 부분 문제를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전부 그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부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1, 2차 대전 뒤에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딱 스위스하고 네덜란드만 자급자족하면서 잘 살았다고. 왜 스위스하고 네덜란드가 잘 살았겠느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회주의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 다 그거 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마샬 플랜을 그래서 적용시켜 가지고 유럽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 유럽을 이렇게 일으키고 나니까 결국은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라는 걸 지금도 나토가 결성돼 있고 나토 분담금을 사령관입니다. 예, 나토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요번에 트럼프가 올려라 하니까 결국 올렸어요. 올렸죠. 올리고 방어해달라.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나라는 분담금 많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 국방 예산의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담금이 예. 거기서 지금 10억 불을 저쪽에서 미국에서 리미트를 정해줬으면은
우리가 현재 9억 불 가까이 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차이는 한 2천억 불 아니면 1,500억 불, 그러니까 1억 불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방위비를 내면 되는데 이걸 딱 선을 정해놓고 우리는 1조 이상 못 낸다. 이거는 동맹의 어떤 안 하겠다는 의지인지 그러니까 하겠다는 미군을 의지인지.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 요즘 어떤 뭐 의구심도 들죠. 네.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 퍼주기로 말이죠. 네네. 막 대규모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금액이 55조입니다. 그게 55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엄청나죠. 55조나 된다면 이거는 얼마나 많은 겁니까? X로 상상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1조 가지고 저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난리를 분이 치고 있는데. 거기 4대강 무슨 뭐 하시는 그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네. 아니 4대강을 조사하면서 그 몇 조, 20 몇 조가 들어간 건데 지금 50 몇 조를 갖다가 그 조를 갖다가 예타 없이 50조입니까 그게? 지금 55조 정도. 55조. 이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망연자실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재봉 총리께서 오늘은 지금 노재봉 총리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한번 복귀해 보는 거죠. 네, 복귀를 해보는 겁니다. 노조가 권력기관화 돼가지고 있는 데는 절대로 경제나 생산력을 갖다가 신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말하면 대한민국은 전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것이냐 하고 총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 여러 우리 예비역 장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북핵 포기를 안 하는 경우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북한의 체제 파괴를 위하여 노력하고 바로 이것이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 노재봉 총리의 말씀은 이것이 정답이라는 그런 결론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절대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결속이 필요하다. 예. 이거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 막상 우리는 핵에 대해서 핵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는 핵이 몇 개인지를 지금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노재봉 총리가 말씀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네. 여러분 장성들 일부러 레지스탕스를 갖다가 내가 한번 사용해보겠다. 일부러 한번 사용해보겠다. 우리가 정치적 레지스탕스가 돼야 되겠다. 정치적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거는 일부러 내가 레지스탕스라는 말을 썼다. 정치적 레지스탕스.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걸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어저께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만들어진 거는 세계에서 아마 초유한 일입니다. 초유한 일이고 그런데도 청와대 몇 번 이렇게 질문서를 내도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이 장소를 얻기 위해서 창립총회 장소를 얻기 위해서 프레스센터에 냈다가 창립총회는 안 된다 해서 거부당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던 그 고향 하이마트 아닙니까? 네. 전쟁기념관. 네, 국방부 장관도 여기 다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백선엽 장군, 6.25의 전쟁 영웅, 미국에서도 전쟁 영웅으로 최고로 알아주는 백선엽 장군도 오셔가지고 지금 계신데, 결국 우리가 거기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얘기를 들은 얘기죠. 네네. 우리가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빼앗길 수 있느냐. 막 이런 말로 해서 좀 숙연한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 뭐 등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창립총회를 장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돼서 또 간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전쟁기념관 말고 육군회관. 육군회관 가서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기라성 같은데 가가지고 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삼각지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이름도 참 재밌는 돌아온 삼각지라는 식당에 가서 거기서 창립총회를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거기서 이제 대성명서 국군에 대한 대국군 성명서, 대국민 성명서, 그 다음에 이 노재봉 총리, 김태우 박사, 그 다음에 박일학 박사 나오셔가지고 열띤 토론, 애국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아유. 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 이런, 네.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만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예비역 장성들 한 500여 명 모인 데서 이 또 정규재 그 기자분께서는 과거의 기자죠. 예. 이승만 박사가 71세 환국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74세에 대통령이 되고 76세 6.25 전쟁을 지휘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옛날 그 시대 이승만 박사 나이가 76세 때라면은 그때하고 지금 나이가 평균 나이가 한 30년 더 많아졌는데 20년으로 치더라도 76세 같으면 96세란 말이죠. 아유. 지금 나이가 그렇죠. 몸 건강 상태니 전부 다 그런 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퇴역 장성들은 퇴역이 아니고 현역으로 지금 뛰어야 된다, 진짜. 힘이 넘치는 이 애국 수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우 박사께서는 참으로 안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완전한 태풍권의 삼각 태풍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삼각 태풍이라는 게 지금 정체성의 위기, 네. 정체성 붕괴 위기, 그 다음에 경제 붕괴 위기, 그 다음에 동맹 붕괴 위기 이런 엄청난데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 붕괴.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는 정체성 붕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붕괴의 위기에 지금 앞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기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김태우 박사께서 굉장히 열내면서 했습니다. 네. 저 열내는 건 유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열을 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선거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자유를 삭제한 거 아십니까? 그 자유를 삭제했죠. 예. 그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막 시민사회하고 자유당이 엄청나게 반발하니까 그게 조용히 지금 잠재우고 있는데 수면 아래 있을 뿐입니다. 예, 수면 아래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헌법 4조입니다. 헌법 4조는 평화 통일을 갖다가 지향하는 경우에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해서 하라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해서 이 자유 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가는 거죠. 이 자유. 이걸 상당히 중요한 그 얘기를 어떻게 상기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국토방위, 그 다음에 제5조는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 이거는 바로 수행하는 것이 군이다. 따라서 신성한 의무를 갖다가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항해도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법 5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축소지향적으로 국방계획을 막 시킨다. 이게 오히려 늘려놔야 되는데 네. 계속 NLL 또 공중 그다음에 해안선 그다음에 철조망 GP 다 철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군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지도부는 요즘 뭐 행정관 문제만 봐도 예. 진짜 군기가 그래서 참 이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군사 합의서가 말이죠. 이건 완전히 군을 갖다가 완전히 쇠사슬에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래서 참 이걸 묶는 이런 제도 아래서 헌법 제5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헌법 60조를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안보나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가기를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해서 그러니까요. 심의해서 비준 선포했지 않습니까? 평양회담을. 그런데요, 이게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이걸 했는데 거기 제3조에 물론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준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기를 거쳐서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 비준을 했지만 뭐냐면 재정 부담이 중요한 사안일 때 이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에 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기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국회 비준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남북관계발전법 예, 제3조에도. 예. 보십시오. 지금 북한을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보십시오. 엄청난 돈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도 이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김 박사께서 번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66조를 얘기하면서요, 대통령은 국가 독립성, 국토 방위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찌하여 9.19 군사합의서에 국토방위란 어떤 그 NLL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마디 언급이 없이, 예? 구체적 경계선도 추후 군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군사 합의서에 그러면 NLL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국토니까 1cm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보십시오. 이 영토, 국토는 말이죠. 네. 국토는 1cm도 양보 안 하는 것이 양보할 국토입니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소련하고 중국하고 과거에 그렇게 친했잖아요. 네. 얼마나 친한 형제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우수리강변에 우수리강변의 조그만 섬 때문에 한바탕은 전쟁 날 뻔할 정도로 엄청난 인원들이 소련군도 많이 죽고 중국군도 많이 죽고 해서 결국은 그걸 소강 상태로 놔뒀는데, 하물며 이 NLL이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NLL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그 해군 장병들, 또 뭐 연평도 해병대 장병들, 또 백령도 장병들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예, 피로 지켰습니다. 네.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목숨 바쳐서 지금 지나온 국군 장병을 피를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하고 딱 묻는데 정말 눈시울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 질서를 갖다가 파괴한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것이고, 또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점을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위기인데 왜 위기냐? 이게 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나를 찍지 않는 사람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할 때 저도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물론 찍지는 않았지만 참 괜찮으신 분이구나. 또 인상도 좀 좋으시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때마다 안심을 했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이구나.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두 마디가 전부 허언이라는 거죠. 허언이라고 김 박사는 딱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단합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 있고 좌익은 무죄, 우익은 유죄 이런 식으로 돼가면서 점점
잡혀간 사람은 전부 보수 인사들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회가 그렇죠. 안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거죠. 북한은 신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했지 그 조선반도 한 번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나가라는 조선반도 건데. 예. 바로 미국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우리도 거기에 항상 그럽니다.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 얘기만 그대로 했지 구체적으로 조선반도를 수정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중국도 역시 조선반도 비핵화를 지원한다 했지 대한민국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고 안 했거든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쉬운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지금 위기를 갖다가 지금 이걸 빨리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건 동맹으로서의 할 건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무슨 뭐 딜하고 하는데 무대만 만들지 말고 문대를 만들 동맹 공조보다 민족 공조를 하면서 동맹 공조를 자꾸 하려고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야지 자꾸 멀어지게 해서 저희들로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느냐.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수호 장성 회원들에게, 장성 회원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한 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갖다가 그런 역사를 꼭 수호해달라. 예. 그 다음에 안보국방을 강화해서 직접 채찍질을 나서서 후배 군인들, 국군들에게 또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앞에 선봉을 서달라.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선봉을 서달라. 그렇다고 해서 마침 프레임 전쟁에서 말이죠. 예. 좌파가 우파를 이겼습니다. 왜? 선동선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래서 북한하고 완전히 대결만 해서 어떻게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는 꼴통으로만 매도를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대결이 아니라 안보를 토대로 하고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상태에서 북한과 화해 협상을 해나간다. 예. 바로 이런 점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런 것을 국민들이 알게끔,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끔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선봉에 서달라는 그러한 요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길지만 아주 그냥 네, 함축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도 다 아셔야 되니까. 어저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는데 우리 신 앵커께서 나중에 기회 날 때마다 이 부분을 잘 심득을 시켜 주십시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많이 좀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원로 장성단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거, 신의 한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성단에서도요, 네. 신의 한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언론을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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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원로 장선단까지 이렇게 나서니까 말이죠. 예,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큰 위기입니다.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을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